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3월 25일 느바 소식입니다. 찰스 바클리는 현재 TNT 소속으로 방송 일을 하는 NBA 레전드입니다. 코믹한 모습과 전혀 맞지 않는 예측으로 재미를 주고 있지만 바클리는 엄연히 명예의 전당 헌액자이며 역대 최고의 파워포드를 뽑을 때 항상 상위권에 놓이는 훌륭한 선수이자 1992-93 시즌에는 정규리그 우승과 함께 시즌 MVP를 수상하며 파이널에 진출하기도 했던 시대를 풍미한 선수였죠. 당시 신과 얘기했는데 우리가 우승하길 바란다고 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고 실력 역시 최절정에 올라 있었지만 이때 만난 마이클 조던이 하필 역대 파이널 평균 최다 득점과 파이널 경기 최다 득점 2위 기록인 55점까지 폭발시키며 우승 도전에는 실패했죠. 기량이 절정인 상황에서 패한 이 경험 때문인지 바클리는 항상 역대 최고의 선수를 뽑을 때 조던을 1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바클리가 최근 ESPN과의 인터뷰를 통해 브루클린 네츠의 제임스 하든이 본인이 본 최고의 공격수라고 밝혔습니다. 이 바클리의 말을 정리해보자면 과거엔 하든이 조던이나 코비만큼은 아니지만 현 NBA 최고의 공격수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선수일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던과 코비가 하든보다 가드 포지션으로는 더 나은 선수지만 공격만 놓고 봤을 때 이 둘은 하든만큼 3점을 쏠 수 없었고 드리블, 림어택을 통한 파울 획득에서도 하든만큼 뛰어나지 않았기에 이 공격 머신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명 하든은 조던이나 코비만큼의 업적을 이루진 못했고 냉정하게 그들보다 나은 선수라고 평가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클리의 말처럼 농구에서 존재하는 공격이라는 모든 측면에서 이 하든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가 확실하고 한 경기에서 100점을 넣은 윌트 체인벌린의 압도적인 경기력과 18점 뒤지고 있던 경기를 말 그대로 혼자 힘으로 역전시키며 81점을 넣었던 코비 브라이언트의 미친 듯한 폭발력과는 또 다른 공격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누가 더 잘하는지를 떠나서 이런 역대급 선수의 경기를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는 올스타 센터 카렌 서니 타운스, 피켓롤에서 강점을 보이는 듀얼 가드 디안젤로 러셀, 신인왕 후보 레이스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앤서니 에드워즈를 보유했지만 10승 33패로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해 보일 것 같지만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팀은 앞서 언급한 세 선수를 팀을 서부 컨퍼런스 밑바닥에서 끌어낼 계획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말릭 비즐리, 제이든 맥데니얼스 문의를 꽤 받고 있지만 두 선수 중 하나를 보내는 걸 꺼리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현재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에서 트레이드 선두주자에 있는 선수는 단연 안드레 드러먼드입니다. 물론 그의 높은 연봉으로 인해 바이아웃이 아니라면 인기가 떨어지지만 구단으로서 드러먼드는 여전히 보내고 싶은 선수 1순위일 겁니다. 하지만 최근 디애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는 이 드러먼드보다 오히려 성공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선수로 자발맺기를 예측했고 여러 팀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에서 최고의 생산력을 뽑아낼 수 있는 맥기라 아무래도 이 모든 팀이 탐낼 자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드러먼드에 이어 맥기까지 클리브랜드의 선택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안드레 드러먼드는 데드라인 이후 바이아웃을 통해 FA가 되어 LA 레이커스로 합류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많았죠. 꼭 레이커스가 아니더라도 많은 팀이 드러먼드의 바이아웃을 노리고 있는데요. 더 링어의 케빈 오코너는 현재 1,500만 달러 규모의 셀러리캡 여유가 있는 뉴욕 닉스가 드러먼드 영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드러먼드는 줄리어스 랜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고 페인트 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거란 예측인데요. 현재 닉스 매체는 이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러먼드도 오늘 경기 포함 연속 17경기를 결장 중인데요. 어딜 가든 이젠 드러먼드가 경기에 나서는 걸 좀 보고 싶네요. 다음은 ESPN의 에드리안 워즈나로우스키가 밝힌 트레이드 관련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빅터 올라디포인데요. 뉴욕 닉스와 마이애미 히트가 휴스턴이 원하는 거래를 들어줄 생각이 없으며 오프시즌 FA가 되는 올라디포를 영입하는 게 유리할 거란 말을 했었는데 심지어 뉴욕은 오프시즌에도 올라디포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론조볼입니다. 론조볼은 현재 트레이드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선수인데요. 오랫동안 관심을 갖던 시카고 불스도 그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확실히 론조 트레이드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카일 라우리입니다. 마이애미와 필라델피아 중 한 팀으로 이적할 거란 말이 많았지만 최근 LA 레이커스가 새로운 목적지로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런 고든입니다. 고든은 트레이드 요청을 했고 보스턴과 연결되고 있었다고 했었는데 이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스턴을 포함한 덴버, 미네소타, 포틀랜드, 휴스턴이 고든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2021년 FA 시장은 대형 슈퍼스타들의 등장으로 정말 뜨거워야 하겠지만 이 카와이 레너드를 제외하면 대부분 연장 계약을 맺는 바람에 대박 거래를 놓치게 된 팀들을 중심으로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모든 게 결정되는 내일, 이 모든 게 단순 루머로 끝날 것인지 실제로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토론토 랩터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가 있었죠. 캐나다의 TSN은 NBA 역사상 최초로 경기의 모든 방송을 여성 중계진으로 구성해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케이트 비어네스가 방송 시작과 함께 어린 소녀들이 이걸 보고 좋아하길 바라며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기에 꿈을 크게 가지라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TSN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 토론토 랩터스의 닉 널스 감독과 파스칼 시아캄 사이에 큰 문제가 있었죠. 바로 시아캄이 널스 감독에게 보통 수준 이상의 욕설을 퍼부었던 사건인데요. 스포츠넷의 마이클 그레인지는 자세한 사건의 전말을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클리브랜드와 토론토의 경기에서 널스 감독은 22점의 점수차를 뒤집기 위해 강력한 수비 라인업을 내세웠고 이 라인업에 시아캄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분을 남기고 6점까지 따라갔지만 이후 12점을 넣은 토론토는 결국 11점 차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상황에서도 시아캄은 벤치를 지켜야 했고 이에 화가 난 시아캄은 널스 감독에게 불만을 표출했고 이 과정에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자 결국 팀원들이 이를 말렸다고 하네요. 이 일로 구단은 시아캄에게 5만 달러의 벌금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과한 승부욕이 낳은 도를 넘어선 사건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덴버 너게츠가 토론토 랩터스의 덜미를 잡히고 말았죠. 하지만 니콜라 요키치는 여전히 팀 내 압도적인 스탯 순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포함한 요키치의 스탯 중 팀 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런데요. 현 NBA에서 이 정도로 팀에 크게 기여하는 선수는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요키치의 기여도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네요. 그야말로 요키치를 위한 팀인데요. 27일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오른쪽 족저근막염으로 인해 상당 시간 결장할 거라고 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잘 회복해서 돌아오길 바랍니다. And what he's done for this team to bring them to a championship. Spurs go 20 of 40 from the three-point line. Kawhi Leonard stuffs it in with the right hand, and the Clippers lead 38-21.
이상으로 3월 25일 주간 드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f you're together